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계셨습니까? 예, 지난달에 뵈고 또 뵀습니다. 이렇게 12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세월 빠르죠? 예, 세월 빠른 것 같아요. 벌써 여러분 네 번째 뵙니다. 지난주에는 백화점에서 음식 파는 것처럼 왔는데 오늘은 알타이 뭡니까? 그 조직원처럼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 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자, 공부해 볼게요. 공부 재밌나요? 재밌어요? 공부가 재밌는 사람도 있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공부가 가장 쉬웠어야 하는 사람들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데. 자, 해보자고요. 오늘 이제 네 번째인데, 기초인문과정 네 번째인데, 뭐 정리를 좀 하고 네 번째 들어가게요. 이제 3주간 배웠는데, 첫 주에 뭘 배웠던 것 같아요? 뭐 기억이 있을까요? 기억이 없을 겁니다. 선생님 너무 무시한 것 같다, 우리를. 제가 기억이 없을까 그랬는데, 여러분 좀 무시하는 것 같고, 자, 제 첫 번째 주에 1편은 부동산학 총론이었습니다. 총론. 그러니까 총론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지금 어디쯤 뭘 하고 있는가 그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겁니다. 총론에서는 우리 세 가지 사항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의 개념 배웠습니다. 부동산의 개념. 그러면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그럼 몇 가지가 나와야 돼요? 5가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부동산의 분류락 해서 토지의 용어 12가지 정리했던 것 같아요. 12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하고는 기초인문과정에서는 12가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용어만, 설명 빼고 용어만 12가지 제가 순서대로 해볼게요. 우리 배운 대로. 가장 먼저 택지, 부지. 그 다음에 필지, 핵지, 그 다음에는 후보지, 이행지, 나지, 건부지, 그 다음에 법지, 빈지, 소지, 포락지 이렇게 해서 12가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요. 부동산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의 특성,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나눴는데 그렇게 시험은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그 다음에 인접성 이런 것을 자연적 특성이라고 했고 이 자연적 특성에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중성의 예외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 했었습니다. 인문적 특성의 용도의 다양성, 병합변할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도 제가 하나만 물어봅니다. 부동성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은 부동성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부동성이 나오면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현상 세 가지. 지역, 임장화, 예부효과. 그러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론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제2편 부동산 경제론 배웠어요. 경제론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인데 경기 변동은 제가 통째로 그냥 건너뛰어왔어요. 경기 변동은 제가 언급하지 않았고 이 경기 변동에서 언급했던 것은 매우 쉽습니다. 이렇게 언급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이 이제 지난주까지 배웠던 거예요. 수요 공급 이론.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네 가지 배웠습니다. 수요, 일정 기간 단위에 구입하자는 욕구, 유량 개념, 사전적 개념, 유효 수요. 공급도 똑같아. 수요에서 배우는 거 공급에서 그대로 배운다. 그럼 이제 수요에서 배웠던 타이틀 말만 해볼게요. 수요는 먼저 개념 했잖아요. 자, 개념하면서 유량 개념도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요 법칙,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관계. 수요 법칙 있으면 공급 법칙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을 그려봤습니다. 수요 곡선 우하향, 공급선 우상향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했던 거 오늘 수업의 별표 3개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에 했던 게 있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구별하는 거.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 아파트 수요 변화가 있다. 그러면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가 있고 아파트 공급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파트 수요량 변화는 아파트 가격 변화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 아파트 수요 변화는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인구, 소득, 이자율, 대체재 가격 이렇게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한 것을 수요 변화라고 하겠다. 수요량의 변화는 오로지 아파트 가격 변했을 때만.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아파트 가격 딱 하나밖에 없다.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는 아파트 가격 변화라고 해야 된다. 그럼 아파트 가격 변화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 아파트 가격 상승하고 아파트 하락.
아파트 가격과 똑같은 말은 아파트 임대료.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을 나열해 본다면 아파트 가격 변화해도 되고 아파트 임대료 변화해도 되고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가격 하락, 임대료 상승, 임대료 하락 이렇게 표현해서 나올 수 있다. 이것 외에는 전부 다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이다.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곡선으로 표시하면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아파트 수요 변화를 수요곡선으로 표시하면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 좌측 이동한다. 수요 변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수요 증가, 수요곡선 우측 이동, 수요 감소, 수요곡선 좌측 이동. 공급도 똑같다. 공급도 증가면 우측 이동, 감소면 좌측 이동. 이렇게. 그러면 수요 변화가 있으면 공급 변화도 있을 것이고 수요량의 변화가 있으면 공급량의 변화도 있을 것이다. 논리는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수요 배우고 공급 배웠습니다.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겠죠. 시장에서 만나서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된다. 그런데 이 균형점은 변동한다. 왜?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하면 균형점이 변동한다. 그럼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는데 이 균형의 변동이 있으면 그러면 가격과 거래량이 변동한다. 이걸 균형의 변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균형의 변동에서는 수요만 변하는 경우, 공급만 변하는 경우, 수요 변화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수요는 수요 움직임과 가격 거래량 움직임이 같이 움직인다. 수요 증가했습니다.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했습니다.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도 감소하고. 이번에는 공급 변화.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 변화 몇 가지? 두 가지. 공급 증가, 공급 감소. 공급은 공급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만 반대로. 그럼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증가. 공급 감소했습니다.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됐죠? 공급 감소했다고 그랬죠?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를 주어지면서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수요는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래량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 공급 움직이는 방향과 거래량 움직이는 방향은 같지만 가격만 반대로. 자, 제가 마지막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해볼게요.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 이렇게. 그런데 이 균형의 변동에서는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수요 증가했는데 그런데 공급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됐죠? 이렇게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을 하면 그러면 가격과 거래량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가 나온다. 자, 가격과 거래량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가 나온다. 그런데 이 거래량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해볼까요? 수요 증가했습니다. 거래량 증가.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거래량 감소. 그럼 거래량만 본다면요. 거래량만 보면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고 공급 감소는 거래량 감소죠. 그럼 한쪽은 증가, 한쪽은 감소니까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거래량이 알 수 없다. 불분명하다는 소리죠. 그럼 가격도 알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럼 가격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나와야 되겠죠.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공급 감소, 가격 상승. 그래서 가격은 상승한다. 되셨죠? 근데 만약에 수요 증가가 더 크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요 증가가 답이다. 큰 쪽이 답이니까. 이 경우는 이렇게 나오죠.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다. 큰 경우 이렇게. 그러면 큰 쪽 수요 증가가 답이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반대 경우도 있겠죠. 공급 감소가 더 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요 증가 무시하고 공급 감소가 답을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공급 감소가 답이니까 이때는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주째까지 배웠던 거. 저러고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수요 공급에서 이제 지난주에 탄력성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탄력성.